네, 방구석 인생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 무모한 책 읽기 도전을 하는데요. 책 읽기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 이제 작은 코너 속의 코너 뚜벅이인 제주. 제가 이제 방구석만 있다가 가끔씩 외출을 합니다. 이제 같이 책을 읽는 이제 과정이 있거든요. 뭐 그냥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뭐 이렇다한 뭐 느낌은 없는데 최근에 읽은 이제 블로그에 올렸던 자기만의 방 버지니아 울프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라돈까지 갔는데 괜찮더라고요. 그 브런치 카페도 괜찮고 같이 책 읽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괜찮더라고요. 이게 두런두런 이제 사실 좀 길치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카오맵 켜가지고 다시 이제 방향을 잡고 이렇게 아라동에서부터 이제 우리 집까지 쭉 내려왔는데 생각보다 이게 헬스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참 이 우리나라의 그 헬창 문화가 참 날이 갈수록 이제 커져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헬스장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한창 다이어트 할 때 그 공익 시절에 이제 제주도에 헬스장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대형 헬스장도 많고 그 PT 문화도 상당히 이제 많아졌고, 예, 아주 남성분들의 여성분들 뭐 이제 나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다 모두가 다 이제 근력 운동을 하는 그런 문화가 돼서 참 보기 좋지만 저는 이제 취미가 다이어트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방구석 인생입니다. 좀 서론이 길었고요. 이제 책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이제 그 위대한 유산이 맞나? 예, 찰스 디킨스라는 영국 이제 작가의 책이죠. 뭐 유명하다고 하네요. 뭐 저도 그냥 찰스 디킨스 그 옛날에 그냥 학교에서 그냥 쓱 지나갔던 기억밖에 안 납니다. 예. 뭐 잘 책을 잘 안 읽었어요. 소설책은. 뭐 여하튼 일단 이 책은 피드백 없이 그냥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같이 읽기로 했는데 이게 무산이 돼가지고 원래 좀 이렇게 소화를 하고 소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읽어 나가려고 했는데 혼자 그냥 읽어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야기 이제 흐름을 조금 잡아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의 분량이다 보니까 또 저는 사람 이름들을 잘 기억을 못해요. 소설 읽을 때 특히. 예, 그래서 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들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 롤이라는 인물과 제리 크런처라는 인물 중심으로 처음에 서문이 시작되면서 이제 롤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묘사가 시작됩니다. 처음엔 이 사람이 주인공인가 싶어서 읽었는데 그냥 그 주인공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어떤 중요한 조연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메인 주인공은 찰스 다네이, 프랑스의 에브레몽드 가문이라는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올드 베일리 영국에서 반역이라는 이 죄목으로 사형 위기에 처했을 때 마네트 모녀를 만나면서 그 삶이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프랑스 귀족 관문이라는 지위를 버리고 영국에서 이제 교사로서 자신의 지식을 이제 파는 그런 지식인으로서 지식인 아니죠. 어쨌든 교사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까지는 굉장히 뭔가 동화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국 그 런던 그의 삶의 배경은 그러다가 이제 다네이가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그 다네이의 삼촌 나중에 이제 에브레몽드 형제 중 동생으로 나오는 뭐 어차피 책을 읽을 사람들만 볼 테니까 그냥 스토리라인 다 까고 시작할게요. 시골 후작이라고 표현되던 이제 에브레몽드 형제 중 동생의 조세 징수원 가벨이라는 인물을 이제 그 탄원서를 받고 그 프랑스로 가는 결정을 합니다. 저는 그냥 이 책을 읽을 때는 다네이가 왜 그런 선택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이제 해설 보니까 그
자신의 신분이, 그러니까 에브레몽드라는 그 신분 자체에 이미 죄의식이 마치 자석처럼 끌려갔다. 뭐 그러니까 청산하지 못한 무슨 그런 것 때문에 가게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선한 의지만이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 뭐 그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뭐 더 잘 아시는 분이 해석하겠습니다만, 저의 그 짧은 소설에 대한 이해도로는 약간 감이 안 왔습니다. 이 다네이라는 인물이 결국 프랑스로 가는 선택을 하면서 에브레몽드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반역자라는 이 오명을 다시 뒤집어 쓰인 다음에 감옥살이를 시작하게 돼요. 뭐 라포로스 감옥 갔다가 콩시에르주리, 뭐 이름도 잘 안 외워지는 이런 감옥으로 갔다 하면서 이제 정말 이제 거의 사형에 가까운 상황이 되는데, 그러다가 그 마네트 박사가 이제 그 뭐랄까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그런 위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보배에서 활동했던 이제 의사, 정의로운 의사, 그런 이제 인물이 되어서 이제 증언을 해주니까 사는가 싶더니만, 사실상 그 마네트 박사가 가졌던 트라우마가 이 에브레몽드의 형제, 그러니까 그 다네이의 아버지, 그리고 다네이의 삼촌, 시구 후작, 그런 식으로 그들이 벌여졌던 그 추악한 행위 때문에 이제 결국 다네이란 인물이 사형이 확정되는 상황이 처해집니다. 거기서 저는 여기서 가장 주목했던 대목이, 그 다네이가 마네트 박사에게 애초에 악에서 선이 나올 수 없고 출발이 불행하면 행복한 결말이 있을 수 없나 봅니다라는 표현으로, 야 이게 마무리 되겠구나. 저는 이 찰스 다네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드니 카턴이라는 약간 이 어떤 입체적인 인물이 이제 다네이를 대신해서 굉장히 이제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뭐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 마네트 모녀도 이제 잘 대피시키고 다네이도 이제 구출해내고 막 그 과정이 상세하게 나오는데, 저는 일단 그 과정에서 다네이를 살리는 그 상황이 조금 뭐 소설적으로는 완성도가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극적인 상황을 좋아해서 거기 그 다네이의 최후를 맞이하는 쪽으로 갔으면 좀 더 몰입을 했을 텐데 좀 아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드니 카턴이라는 인물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공감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뭔가 자학하는 느낌이랄까, 자기 학대하는 느낌, 이용당하고 그냥 그것을 막 그냥 체념한 채로 살아가는 인물로 이제 런던에서 그려지다가 이제 파리로 오면서 굉장히 신실하고 진심을 다해서 움직이는 그 과정, 그 절정까지는 좋았으나 앞서 말했듯이 이제 소설의 완성도를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마무리되는 그 과정에서 저는 몰입이 풀렸습니다. 예, 이제 솔직한 심정으로, 물론 다르게 읽는 부분들도 있겠죠. 뭐 저는 이제 전문 뭐 소설 뭐 평론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제리 크런처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냥 영국의 어떤 하층민을 보여주는 가부장적인 모습을 느꼈고요. 그렇다고 넘어갈게요. 제리까지 얘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드파루즈라는 인물과 그의 부인의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혁명 전에,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 어떤 미략, 이제 비밀 결사 같은 그런 모습들, 그런 행동들, 비밀리에 이제 자크당이라고 하는 이제 당을 형성해서 막 뭔가 혁명을 위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 모습, 그리고 특히 그 부인 같은 경우는 더 드파루즈보다 더 혁명에 대해서 이제 급진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 처음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였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혁명이 진행이 되고 이제 단두대가 모조리 이제 구체제 반동적인 인물들을 모조리 숙청하는 과정에서 점점 이제 혁명이 이제 광기로 변해가는 그 모습이 참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와닿았습니다. 이제 폭력이 폭력으로 결국 치환되는 그 악순환이 그려지는 것 같아서 예, 조금 섬찟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졌고요. 뭐 당대 어떤 사형에 대한 인식이니까 오늘날과는 조금 뭐 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돌이켜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사족을 붙이자면 이제 올드 베일리, 그러니까 런던에서 보여지는 사형 재판이랑 이제 혁명 후에 기요틴에서 보여지는 사형 재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졌던 그 엄벌주의, 뭐 잘못하면 무조건 사형, 런던도 뭐 소매치기도 사형, 조금만 뭐 몇 실링만 훔쳐도 사형,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엄벌주의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재판 과정을 마치 구경거리로 이렇게 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고, 뭐 기요틴에 대한 묘사 또한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기요틴의 사용도 일종의 흥미 위주라고 하나? 그러니까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이름 하에 사형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퍼포먼스처럼 묘사된다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물론 구체제의 귀족들도 자기 멋대로 사형을 치렀다면, 이제 혁명은 그 반작용으로 이제 공화국이란 이름하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요틴 아래에서 이제 그 이발사, 그러니까 기요틴의 집행인의 칼날 아래서 잘려나가는 상황이 굉장히 이제 아주 절절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있으시다면, 혹은 이제 찰스 디킨스가 살았던 그 시절, 그러니까 영국인으로서 프랑스 혁명을 바라보는 시점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이해해 볼 수 있는 책이라고 보고요. 그 단순히 이제 그냥 인물 중심의 서사로 따라가도 재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패턴으로 읽으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공부해서 읽으면 재밌을 수도 있고, 공부 없이도 재밌게 읽을 수도 있고, 약간 길기도 하긴 한데 그렇게 길진 않지만 조금 길긴 해요. 짧지는 않아요. 아마 종이책으로 한 500페이지는 될걸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분량이 길어졌나 모르겠네. 아무튼 이렇게 스토리 라인으로 따라가면서 약간 잡소리를 했는데, 예, 사족을 조금 더 붙이자면, 요즘 컨텐츠를 사실 좀 30대 요양보호사 컨텐츠를 하고 싶은데 약간 뭐랄까, 이게 저는 어쨌든 그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내부 이야기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에 대한 정보 보호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겪었던 그 느낌을, 사례를 대신 이렇게 치환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이 식으로 하려고 하고요. 밴쿠버에서 경험은 어학연수인데 사실 거기서도 거의 다이어트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제가 거기서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뭔가 깨달음을 얻고 이제 살았던 그런 추억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맥락으로, 그런 컨셉으로 조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책 이야기를 빙자한 여러 가지 잡담이었고요. 네, 방구석 인생 조회수 안 나와도 끝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지우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정제된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